네, 안녕하십니까, 앙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24년도 저희 올해 1차 시험에 세무사 시험 치고 나서 시험 당일날 제가 제일 빨리 올렸을 거예요. 다른 강사님이나 뭐 유튜브나 다 포함해서 제가 제일 빨리 올렸을 건데, 그때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라면 실전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문제 푸는 대로 그냥 문제 풀고 넘겼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설명들 없이 그냥 문제 푸는 거 넘겼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제 수업을 들어주셨던 분들이면 더 좋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공부가 조금 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서를 풀어봤다든지 아니면은 객관식 문제를 좀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 단계가 오거나, 아니면은 올해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시키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를 풀 때 오늘은 문제를 그냥 막 내다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대해서 이런 이론들이 있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풀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만약에 응용돼서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기까지도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고 나서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말씀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 무조건 답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계산 문제만 풀 거고 중급회계 문제만 풀 거예요. 봤을 때 주 세무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자료에서 쭉 제시가 돼 있죠.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는 현금흐름표 문제고, 그 중에서 투자활동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차변에 있는 것들, 영업활동 관련된 거 말고, 매출채권 이런 거 말고, 차변에 있는 자산, 기계장치, 토지, 건물 이런 것들, 차량 운반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일어난 활동들이 투자활동이에요. 그 중에서 투자 재무활동은 순액으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순액 자체를 적는 게 아니라 얘는 총현금 유입에 총현금 유출에 이렇게 따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봤을 때 투자 재무활동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좋을지 보면 영상을 한번 예전에 한번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올라간 게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삼각자산 건물을 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개념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실제 다른 문제를 풀 때 응용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이라는 삼각자산이 있으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계정, 상각금이 기록되는 차감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의 건물가액이 있으면은 건물은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상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른 기타 사항들이 투자활동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금흐름표 문제로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추가로 적어주시면 돼요. 봤을 때, 자, 건물을 취득함으로 인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 나간 만큼 자산,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계액이 추가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상각할 때는 건물 자체가 이건 움직이지 않죠. 분계 생각해 보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적혀있기 때문에, 자, 여기 영향을 미치지,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리했으면은 자료를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처분할 때만 우리 손익이 발생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니까 기록법 취득할 때는 이 공제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해도 내가 돈 주고 사온 가격이 11만 원이라고 하면 건물가액을 11만 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얼마 주고 사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익은 없을 거고, 처분할 때는 손익이 발생할 거고. 정리했으면은 자료 있는 거 다 집어넣어 주세요. 기초금액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건물이 아니라 기계장치니까 이런 문제가 나도 건물, 기계장치, 운반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사채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관련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요 개념 생각하면서 문제를 나오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계장치 있고, 기초금액 40만원, 자산의 차감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55,000원 정리해주시고, 기말금액, 기계장치 금액 41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65,000원 적어주시고 나서 있는 자료 정리해보면은 단기 중에 기계장치를 10만원에 취득하였으면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고, 포괄손익 계산서에는 처분이니까 감가상각비가 보고되었다. 상각비 보고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 현금 거래이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미치는 순효과를 기재하시오라고 나왔으니까, 자, 두 개 더 해볼까요? 두 개 더 하면은 50만 원인데 기말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41만 원이라는 소리는 처분 통해서 9만 원만큼 빠져나갔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냥 끼워넣기, 퍼즐 맞추는 거 생각하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 두 개 더 해보면은 9만 5천 원인데 기말의 금액이 6만 5천 원 찍혀있다는 소리니까 누계가 없으니 금액이 3만 원만큼 있구나 찾았죠. 건물 취득 관련해서
현금 유출이익 생각하면 건물 사오면서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는 돈이 10만 원만. 건물 청구하면서 헷갈리시면은 순액으로 기재해주면 돼요. 자산 총 나간 금액 순액 자체가 N금액 6만 원이 자산 나간 금액. 항상 NI 손익 발생하니까 처분이 찾아주시면은 기기장치 처분이 만원만큼 적혀있죠. 차례 안 맞는 금액 그게 현금 유입액이에요. 10만 원과 7만 원 정리해서 정답은 현금 유출 3만 원. 정답 1번 기억해 주시면 돼요. 1번 정리해 주시면 수월하요. 문제 풀기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문제 3번에 대한 풀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4번. 일단 유형이 어떤 건지 보시면은 삼각형과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 그 다음에 연속 상환이고, 그 다음에 사채를 조건 변경하였다. 여기는 금융부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들, 조건 변경에 대한 유형이에요. 자료를 정리해보죠.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건 변경 문제를 풀 때, 자, 우리가 이론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실질적 조건 변경이면 자산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자산도 똑같단 말이에요. 실제 그 조건 변경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 조건 변경에는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 때문에 새로운 이자를 써요. 두 번째, 거래원가가 없이 있으면은, 거래원가 있으면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거, 그럼 그 없애기 위한 손익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존 이자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원가는 자산 부채에 가감시켜주면 돼요. 여기는 부채일까요? 자, 모든 거래원가는 대별 현금의 유출이에요. 그럼 차번에 뭐가 찍혀야 되는지, 실질적이면은 NI가 찍어주시면 되고, 실질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채, 금융부채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개념들만 알아주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순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 변경이 발생했다. 그럼 조건 변경 전에 일단 잔고 금액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조건 변경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주시고, X3년도 재물기가 발생해서 조건 변경하였다. 그럼 X3년도 1월 1일 날 사채 잔고 금액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구해볼까요? 이게 연속 상환 사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표시자액이 8%, 만기가 5년, 매년 말 원금 20만 원씩 연속 상환한다. 생각해 보면은 현금을 생각해 볼까요? 요 시점부터 일단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볼게요. X 1년 만에 갚아야 되는 돈은 원금 20만 원. 그다음에 표시이자 같은 경우에는 8%. 이자는 항상 기초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00만 원 원금 상환 전이니까 100만 원 기준 8% 하면은 X 1년 말은 280 이렇게 찍혔을 거예요. 그다음에 X 2년 말은 원금 2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 갚아놨으니까 80만 원 기준으로 8% 계산하면 표시자는 64,000원 이렇게 계산돼 있었을 거예요. 갚고 나서 그 다음 말이죠. 앞으로 미래연분을 생각해 볼까요? 3년 만에 갚아야 될 돈은 원금 2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갚고 총 60만 원에 대해서 8%, 68, 48, 48,000원이 갚아야 되는 표시이자 금액. X 4년 말 그대로 적고 20만 원. 40만 원에 8%, 32,000원이 갚아야 될 표시이자 금액. 그 다음에 5년 말 20만 원에 16,000원이 갚아야 될 표시이자 금액.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변경 전 사채 잔고 금액이니까 기존 이자를 가지고 요 세 개 현재 가치 해주시면은 잔고 금액이 나올 거예요. 기존 이자 발행일의 현재 가치 이자율이 얼마인지 보시면은 각 1년 초 10% 했으니까 10% 3년 현가계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0.9091이죠. 248 곱하기 0.9091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232 곱하기 0.8265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216 곱하기 0.7513 메모리 플러스 해만 해주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579486이라는 금액이 정리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순서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 문제는. 자, 두 번째 순서는 뭘까요? 조건 변경으로 바뀐 현금 흐름을 기재해주는 게 두 번째 순서예요. 어떻게 현금 흐름이 바뀌었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무이자로 X 5년 말 원금 60만 원을 일시상환하였다. 나와있죠. X 5년도 12월 31일 날 60만 원 바뀐 현금 흐름 정리해주는 게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는 이제 자, 사채의 실질적 조건 변경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기존 사채 가치의 10%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말한 거 잘 생각을 해주세요. 기존 이자율로 현재 가치 10% 3년형 가계수 60만 원 곱하기 0.7513 해주고 거래원가 있는지 봐요. 거래원가는 없기 때문에 요 금액을 적지 말고 굳이 적을 필요 없이 적지 말고 빼요. 그러면은 기존 사채 금액과 바뀐 현금 흐름의 차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79, 486. 즉 계산기에 찍혀야 되는 금액은 같이 문제를 풀어본다 생각하면 돼요. 128706이 찍힐 거예요. 그 금액이 요거 10%보다 큰지 안 큰지를 먼저 따져요. 자, 크면은 실질적 조건 변경이에요. 10% 이상이면은. 그럼 계산기나 자료는 필요 없죠. 왜냐면 전부 다 새로운 자료 쓴다 했으니까. 가지고 MC 가지고 나서 60만 원 곱하기 새로운 자료 현재 가치 해서 적어요. 12% 현재 가치 해주시면 3년 가계수 71118 하면 금액이 427080이라는 금액이 나요. 이 차이가 조건 변경 손익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후에 그리고 12%한 게 X 3년도 이자 비용이겠죠.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보자. X 1년 초 사채 발행 금액은 924164이다. 발행 금액은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나중에 생각할게. 나중에. 또는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X 2년도 인시갈 이자 비용이 96681이다. 요것도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다음 X 3년 초 조건 변경 시 제거된 사채 잔고 금액은 6019202가 아니죠. X 3년 초 조건 변경 시 새로 인식할 사채 잔고 금액은 450780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X 3년 초 조건 변경으로 인해 인식될 조정 이익은 252401이다. 차이 구해보면은 579 252406 맞죠? 단수 차이 나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수수료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 수수료, 두 번째는 실질적이 아닌 경우를 만들 건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만기 액면 상환 금액을 60만 원 변경했을 때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2만 원, 2만 원. 즉 거래원가 2만 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시고 라고 하면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현금흐름 기재, 조건 변경점, 사채 기재. 두 번째, 바뀐 현금흐름 기재. 세 번째, 자 우리가 요 생략된 과정 하나가 있죠. 기존 이자율로 현재 가치. 그럼 60만 원 곱하기 0.7513 하고 그냥 했죠 아까 차이 금액을 구할 때. 근데 이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우리가 3년 뒤에 줘야 될 돈,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주는 돈 성질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2만 원 하고 그 금액에다가 이걸 빼요. 579 486 해주시면은 108 706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봤을 때 10% 이상이죠. 이상이면은 계산기 다 싹 다 지워요. 필요 없는 자료 싹 다 지우고 나서 새로운 자료 현재 가치 해주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금액이 찍힐 거예요. 60만 원 곱하기 0.7118 7118 해주시면은 427 080. 이제 분배하실 때는 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거래원가는 퉁쳐서 거래원가 표시한다기보다는 끊어서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해요. 자 없어지고 579 486만큼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427 080. 그 다음에 나머지가 조건 변경 손익 기재해 주시면은 579 486 차이 금액 기재해 주시면은 152 406 적었고 거래원가는 항상 대변 현금의 유출 적어주시면 2만원. 차변에 뭘 찍어야 되는지 실질적이면은 NI 아니면은 부채 사채 찍어주면 돼요. 실질적이니까 NI 찍어주면은 분계 끝. X 3년도 만약에 이자 비용 물어보면은 12% 금액 곱해주시면 이자 비용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주시면은 여기도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2차 시험에도 나왔죠 이런 문제들이. 그다음 만약에 액면 상환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여기가 70만 원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70만 원 바뀌었다. 문제 푸실 때 70만 원 아까 그 과정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기존 이자율로 현재 가치 곱하기 0.7513 해주시고 빼요. 마이너스 579 486 빼주시고 그럼 계산기 찍히는 금액이 53576이 찍혀요. 10%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얘는 10% 이상 아니죠. 아니면은 그 실질 조건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그대로. 그러니까 MR 눌러서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7만 원 곱하기 6.75 525 910.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조건 변경 손익 기재. 거래가 없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사채 찍어주시면 돼요. 유의해야 될 거는
현재 가치가 되어 있는 자산 또는 부채가 거래원가 통해서 자산 부채 가입이 변동된다고 하면은 만기에 임명금액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자는 좀 더 가팔라지거나 완만해져야 돼요. 즉 유효이자율은 10%를 쓰면은 오답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사치에 대한 얘기들이고 어떻게 뭐 응용됐을 때 문제 푸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에 문제 5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5번 무슨 문제인지 일단 파악을 하자. 문제 5번 보시면 여기가 복합금융 상품이에요. 복합이고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보시면은 신준수권 부사채에 대한 내용들이야. 문제 물어보는 거는 X2년 초 상기 신준수권의 40%가 행사되었으며 이후 신준수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사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각 케이스들을 좀 풀어보죠. 여기 틀린 걸 고백하고 있으니까 문제 전부 다 풀어볼게요. 자, 현금흐름 기재 일단 먼저 해주시면은 액면금액이 100만원, 표시자율이 5%, 그 다음에 만기 상환일이 3년 말이니까 5만원, 5만원, 5만원 3개씩 표시자 갚고 마지막에 100만원 갚고 그 다음에 그 상환 할증금이 주어져 있죠. 액면금액 115%를 일시 상환한다. 미행사시. 그러니까 복합금융 상품이 전환되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이자를 더 준다는 소리죠. 얘 구하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보장 수익률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얘 구하는 방법들은 확실하게 익혀주시면 돼요. 같이 상기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부터 시작을 하실 건데 전환사채는 얘 합쳐서 하나의 복합금융 상품으로 현재 가치 해주시면 되는데 신주의수권 부사채는 얘는 무조건 갚아야 될 돈이에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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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얘는 갚아야 될 돈이고 얘만 복합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현재 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현재 10%죠. 10%니까 5만원 곱하기 2.4869 메모리 플러스 6만원 곱하기 0.7513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 금융부채에 대한 부분이 87564보다 두 번째 복합금융 상품과 관련된 상환할증금 현재 가치는 15만원 곱하기 0.7514 해주시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11269. 자, 이거를 원래 부채를 이렇게 공정가치를 기록하는 게 원칙인데 그만큼 돈을 받는 게 원칙인데 실제 돈 받는 금액은 액면금액 액면 발행이죠. 액면 발행 100만원만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자본에 대한 가치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87564 마이너스 100만원 주시면은 11660 이게 자본이라는 신주수권 대가 금액이죠. 자, 우리가 시점 발생한 게 집조 시점 발생한 게 X2년 초니까 그거 먼저 해결해 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신주수권 대가는 1, 2, 4, 3, 5 오답이고 X를 잡으려면 두 개 다 가야 되니까 딱 봐도 틀렸죠. 10% 단계 8, 7, 5, 6, 5 요건 아니죠. 요것도 현재 가치 요것도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10% 곱한 게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아닐 거고 X년 초 신주인수권 행사시 자본 증가액은 454, 254이다.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싶은 시점에 대해서 계산 과목들을 먼저 정리해주세요. 87564 곱하기 1.1 마이너스 5 해주시면은 금융부채에 대한 부분은 913, 219. 자, 그 다음에 복합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은 112, 695 곱하기 1.1 해주시면은 123, 965 나올 거고 자본은 그냥 그대로 넘어오죠. 11, 660 정리해주고 3개에 대한 계산 과목을 정리해준 상태에서 자료 정리해주시면 돼요. 증가 자본금액 나갈 때 분기하실 때는 실제로 하시겠죠. 40% 됐다. 얘는 관계가 없고 얘 40%에서 할증금 없애주고 곱하기 2 여기가 49586 정리해주시고 두 번째 신주수권 대가는 항상 행사 가격이 주어졌죠. 얼마 받고 발행했는지 보시면은 2만원당 한 주를 2만원에 인수한다 라고 했으니까 실제 돈 받는 금액이 40만원이겠죠. 40만원 정리해주고 나머지가 우리가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행되는 주식수를 액면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몇 주 발행됐는지 생각해보면은 2만원당 한 주니까 40만원 나누기 2만 하면 20주 발행됐죠. 20주 곱하기 주식에 대한 액면금액 만원 곱해주시면은 자본금은 20만원 주발초는 항상 차액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주발초 금액은 차액 40만원 플러스 49586 마이너스 20만원 해주시면은 주발초 금액이 249586이다 까지 구하실 수가 있겠죠. 문제 가지고 답 구해주시면은 X년 초 신주유권 행사시 자본 증가액은 454, 254이다. 자, 자본 증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 없어지는 금액, 현금 받은 금액이에요. 그래 보니까 아니죠. 3번 아니고 4번 신주유권 행사 직후 상환증금을 포함한 사채 잔고 금액은 1037, 174이다. 여기다가 여기 곱하기 60% 한 거 보여주시면은
1, 2, 3 그리고 곱하기 20% 플러스 금융부채에 대한 거 해주시면 987, 589라는 금액이 나와요. 1037, 1174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 5번에 X연도 이자 비용은 98758이다. 거기 보면은 여기 10% 메모리 플러스 여기 10% 곱하기 0.6 메모리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91310 곱하기 0.1 메모리 플러스 1, 2, 3 965 곱하기 0.1 곱하기 미행사된 0.6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은 98759이다. 맞죠? 5번이 정답이고 실제 이제 문제가 응용됐을 때 답을 보는 방식들을 해볼게요. 제가 2차까지 다 대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보죠. 첫 번째는 이해 먼저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 회계 처리하시고 또는 그 신주의수권 조정 금액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실제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순액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사채도 마찬가지 4일차 생략한 그냥 사채 순액으로 표시해 주는 게 좋고 복합은 그 전환권 조정이나 신주수권 조정 얘네들이 두 개랑 관련된 할인 발행 차금이기 때문에 얘는 총액보다 순액이 훨씬 더 수월해요.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는 순액으로. 근데 2차 시험에 회계 처리 하시오라고 하면은 총액으로 하는 게 맞는 회계 처리니까 바꿔줄 거예요.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만기의 금액을 계산해요. 15만원 곱하기 40% 상환했으니까 만기 상환 할증 금액 현재 소멸된 인매 금액을 구해요. 곱하기 0.4 6만원 나오죠. 마이너스 순액 빼요. 4986 빼주시면 계산기 10414라는 금액이 찍혀요. 총액으로 바꾸나 순액으로 바꾸나 다른 값들의 영향은 없어요. 걔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영향이 없죠. 그러면은 얘를 액면금액으로 바꿔요. 6만원만큼. 두 번째, 계산기에 찍혀져 있는 금액을 신주 인수권 조정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10414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5만 회계 처리. 네. 조정 잔액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빼요. 메모리 플러스. 여기서 빼요. 곱하기 0.6 메모리 플러스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응용됐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X2년도 6월 1일날 40%가 행사되었다. 그랬을 때 X2년도 이자 비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더 자료를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위에 금융부채는 전환, 복합의 전환이랑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913, 210 얘는 언제 행사됐을지 상관없이 연 이자가 항상 발생을 할 거예요. 정리. 두 번째는 할증금은 행사랑 관련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 연 이자를 구해요. 1, 2, 3, 9, 6, 5 곱하기 0.1 하면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1, 2, 3, 9, 7 이게 1년에 대한 이자인데 얘를 쪼개주는 거예요. 행사 전과 후로 쪼개주시면은 1년에 대한 이자를 1, 2, 3, 9, 7이라는 이자를 행사 기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앞에 5개월치 쪼개주고 뒤에 7개월치 쪼개주고 앞에 5개월은 행사 전이니까 100% 이자 뒤에는 행사 후니까 여기는 60% 이자 3개를 더주시면 답이 나와요. 91310 곱하기 1.1 플러스 12397 곱하기 12397 곱하기 5 나누기 12 곱하기 100% 매우 플러스 다음에 12397 곱하기 7 나누기 12 곱하기 0.6 매우 플러스 보시면은 100825라는 답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2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료 정리하는 것들을 같이 길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수업 때. 다음 문제 6번도 풀어볼게요. 주상권. 제가 그냥 답만 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다른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응용할 건지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유형을 복습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문제 6번은 올해 2차 시험 문제죠. 물어보는 게 뭔지 봐요. 여기는 주식 보상비용 안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주식 보상비 그러니까 주식 기준 보상비 그리고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죠. 올해 시험 기준 문제. 내재 가치는 그 현금 결정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X3년도 인식할 보상비용 모름이 X3년도 전체 NI가 얼마인지 구하시고 또 그리고 X4년도 12월 31일날 자본 재무상태표 표시할 주상권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시고 얘를 물어보죠. 정리해볼게요. P, Q, N 하고 현금 결정처럼 처리 즉 여기를 현금 결정은 장기 미지급비용 기말에 공정가치 금액을 기재하죠. 원래는 주상권, 주식 결정 같은 경우에는 부의 공정가치를 적는데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말에 내재 가치를 기재해 주시면 돼요. X1년도 내재 가치는 행사 가격이 50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3, X2년도는 5, X3년도는 60원에서 50원 뺀 10, X4년도는 70원에서 50원 뺀 20. 요까지만 물어보니까 요까지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N. N은 언제 구했는지 보시면 X1년 초 가득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기재. 그 다음에 Q가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Q 생각해 주시면 X1년도에는 가득 예상 인원이 5명에서 12명. 미래 예상 대상자. 그러면 합쳐서 17명 대상 빼주시면은 83 곱하기 10. X년도에는 실제 문제 풀 때는 필요 없겠죠. 필요 없는데 전체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X년도 총 퇴사자 13명, 미래 예상 대상자 7명. 그러면 80명이에요. 80명 곱하기 10. X3년도 최종 가득자 나와있죠. 72명 곱하기 10. 요까지 현금 결정처럼 처리. X1년도 장기비 제곱 비용. 장기비 제곱이 아니죠. 주상복금 3 곱하기 83 곱하기 10 여기 3 맞나요? 83 X년도 5 곱하기 80 곱하기 10 곱하기 2 나누기 3 뭐 2666 2667 X3년도는 10 곱하기 72 곱하기 10 7,200원 물어보는 거 X년도에 NI비를 물어보니까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주시면은 2667 빼주시면은 4533이라는 값이 나와요. 두 번째, X4년도 12월 31일날 자본 항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공자같이 후속 측정 그대로 현금 결정처럼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남아있는 인원수 몇 명인지 보시면은 총 720개 중에서 400개가 행사됐죠. 그럼 나머지가 320개. 기간은 이미 가득됐기 때문에 1 적어주시면 여기 정답은 6,400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본 항목에 대한 정답은 6,400원이고 정답은 값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가 응용됐을 때 여기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잘 희박해서 X4년도 NI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하실 때 이거는 이론이 좀 문제 풀이 방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 푸는 방식대로 할게요. 저 푸는 방식은 전년도 말 공정 가치랑 단기 말 공정 가치 현금 결정처럼 풀면 되니까 내재 가치 차이만큼 전부 다 비용 잡아요. 10 곱하기 전년도 말에 나와 있었던 인원수 720만큼 잡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에 20원은 내재 가치랑 실제 돈 가져간 금액이랑 파악해서 차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요. 차이가 얼마인지. 회계연도 말에 행사됐다. X는 4년도 400개 행사될 때 돈 가져간 금액이 20원이죠. 똑같기 때문에 그냥 0. 정답은 7,200원이 정답이 될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비용에서 빼주시면은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은 현금 결제함과 내재 가치 접근법에 대한 NI라든지 기말 부채 또는 자본 금액을 정리하실 때 조금 더 간편하게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 6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까지 봐주시면 다음 문제 보면은 문제 8번이죠. 문제 8번 수익에 대한 게 수익 그 중에서 할인권에 대한 내용이죠. 개념을 정리하면은 자 우리가 수익인식 5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가 수행무 식별이에요. 계약의 식별 같은 경우에는 나와야지 그게 된다고 가정을 해야지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수행무 식별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수행무 몇 개 있는지 보시면 저기 할인권과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없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회계에서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품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할인권이랑 수행의무 2개 있고 다른 것들 없으니까 2개밖에 없죠. 두 번째 거래 가격 산정이에요. 합쳐서 대가를 얼마 받는지 구해주시면은 2,000원 판매하기로 계약 체결한다 적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가 거래 가격 배분이죠.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이 필요해요. 근데 개별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건 원래 주어질 거예요. 안 주어져 있다면은 그 중에 요 가치 제외한 게 제품에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제시를 할 텐데 할인권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원래 제품을 2,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할인권을 추가로 주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권은 얘는 개별 판매 가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원래 판매 가격을 적어 주셔야 돼요. 할인권에 대한 가치는 자, 사용된 확률이 80%.
그게 사용됐을 때 평균적인 가치 금액이 1,500원 구매 다 10% 제공하니까 실질적 가치는 할인효과는 20%. 구해주시면은 1,500 곱하기 0.2 곱하기 0.8 240원. 그럼 원래 2,000원짜리가 할인권이 덧붙여졌을 때는 그 가치를 반영한 2,240원에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2,0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가격 배분 내주시면 240 나누기 2240 곱하기 2,000원에 주시면은 여기가 2140 이게 정답이죠. 그 말하면 1번이 대한 정답. 여기는 추가적인 개념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추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건 할인권과 갱신권에 대한 차이예요. 할인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할인되는 가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 의무다. 근데 갱신권 단순히 연장할 수 있는 권리,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게 선택해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갱신권은 수익 의무가 아니에요. 아닌데 갱신하면서 할인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수익 의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응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넘어가죠. 다른 문제 풀어보죠. 문제 10번에 대한 내용.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죠. 재고에 대한 내용이고 가장 일반적이고요. 지금까지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실제 시험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압박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요? 공부가 되셨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볼게요. 재고는 우리가 단원별로 항상 동일한 풀이 과정을 유지하고 바로바로 답을 찾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실 거예요. 저는 재고는 항상 계좌별 원장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푸실 때 일단 차별을 먼저 정리할 거예요. 재고를 문제 푸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강사님들도 마찬가지 설명하시길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총액법이에요. 총액법은 키드원가를 기록을 해주시고 평가순환금을 제외를 하고 우리가 매출원가에서 첫 번째가 간모손실 이런 것들 원가에 반영해주고 두 번째 평가손실 반영해주고 결과적인 값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게 총액법 풀이 방법. 순액법 풀이 방법은 여기를 다 순액 기준으로 기재를 해요. 그 다음에 기말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재고의 순액을 구해요. 저가법 평가손실 다 반영한 순액 금액 구하고 그 차이는 뭐 어디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비용 들어간 금액 구했으면은 그 중에서 별도 비용 처리되는 금액을 구하고 빼고 매출원가 나머지 이렇게 구하는 게 순액법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총액법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시간 조금 더 걸린다 해도 총액법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차변 정리. 차변에 대한 금액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기초 X 1년 초 설립이니까 기초형. 두 번째 매입 정리해보죠. 매입 300 곱하기 100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300 곱하기 120 400 곱하기 130 해주시면은 11만 8천. 차변 금액을 합쳐서 정리해보니까 판매 가능 재고에 대한 가치는 11만 8천 원이다. 정리됐죠? 수량이 몇 개냐면 300개, 300개, 400개 1000원이죠. 총평균법이라고 하면 나눠서 지급원가를 구할 건데 여기는 계속기록법이에요. 계속기록법이고 기말에 적을 금액은 취득원가 곱하기 장부수량을 적을 거예요. 자, 우리가 취득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기록법은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 찍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볼게요. 자, 그때 메모리 기능을 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300 곱하기 100 메모리 플러스, 즉 메모리 되는 게 차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 200개죠. 개당 단가가 현재는 100원이죠. 100원 곱하기 200개 메모리 마이너스 판매하면은 그만큼 차변에서 판매가 적어서 빠져나가니까. 두 번째 300 곱하기 120 메모리 플러스 매입이니까 차변으로 들어간다. 그럼 400 곱하기 130 메모리 플러스 그다음 MR 하면은 현재 판매 가능 재고의 금액 98,000원이 찍혀있을 거예요. 재고의 개당 단가를 구해요. 100개, 300개, 400개 하면 800개죠. 나누기 800, 98,000 나누기 800 하면은 122.5 여기서 400개가 빠져나가니까 메모리 마이너스 MR 해주시면은 금액이 찍힐 거고 실제는 취득원가 곱하기 장부수량 적어주시면 취득원가가 122.5 장부수량은 실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판매 가능 재고 수량 1000개에서 실제 판매로 팔려나간 재고를 뺀 게 장부수량이에요. 팔려나간 게 600개니까 400개 해주시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 금액 빼야 11만 8천원 마이너스 4만 9천원 해주시면 매출원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6만 9천원. 자, 보시고 간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별도 비용 처리한다. 정답은 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정상간모 매출원가 포함하고 평가손실 매출원가 포함한다. 반영을 해주면 첫 번째 먼저 해볼게요. 간모를 해보면은 뭐 간모가 안 나와 있죠.
남아있으면 여기 문제. 뭐가 남아있어요? 몰라요. 두 번째가 평가손. 시동원가가 1, 2.5. 순실현 가치가 110원. 그러면은 1, 2.5 마이너스 110원 하면은 평가 손실은 개당 12.5원. 수량은 몰라요. 모르는데 곱했을 때 평가 손실이 2960이래요. 2960 나누기 1, 2.5 주시면은 잠시만요.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치 차이 12.5 곱하기 수량 실제 수량 했을 때 기말 평가 충당 금액이 2,960원 나눠주시면은 이거 6분 나누기 12.5 23.8 잠시만요. 이거 잘못 구했나봐요. 가중평균법. 그렇죠. 이게 실질재고 수학법이죠. 실질재고 수학법. 그러면은 나눠서 계속기록법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죄송해요. 이걸 이렇게 많이 파란 370개. 여기가 지금 296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만큼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2960 더하실 거고 감모 손실도 찾아줘야겠죠. 근데 얘를 통해서 실제 수량을 구해보니까 370개요. 그럼 30개만큼 없어졌죠. 감모 손실 구하면 118 곱하기 30 354 그 중에 80% 감모 손실 줄어든 금액이 354 그 중에 80%가 정상감모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더해주시면 283 더해주시면은 69,000원 플러스 2960 플러스 283 정답은 4번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죠. 자, 지금 계속 기록법 가서 문제를 풀어서 118,000원 마이너스 43,000원 78,000원 3개 다 하면은 4번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108,000원 플러스 2960 플러스 283 해냈죠. 이제 회계가 이렇게 헤매면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풀어보고 푸는 게 아니라서 실수를 했는데 계속 기록법이 아까처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수업법이니까 중간중간에 바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말 참고에 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 금액이 달라져. 여기 단순히 나눠주면 돼요. 아까처럼 계산기 메모리 통해서 구할 필요가 없고 근데 혹시 계속 기록법이면은 아까처럼 풀이 방법을 가져가 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차변 정리 2개 더해서 기재. 두 번째 실질적으로 조사법이라고 하면 여기 장부수랑 거의 시동가 잡을 건데 실질적으로 조사법은 그냥 1000개 수량 나누면은 개당 시동가 나요. 118원. 그 다음에 장부수량은 판매 가능 제 5,000개 중에서 실제 팔린 수량 빼면은 400개. 2개 꼭 빼서 기재. 여기서 이 금액 빼서 매출원가 여기서부터 시작. 이제 감모 손실 중에서 일부 반영될 건데 알 수 없음. 모름. 두 번째 평가 손실 반영될 거예요. 반영될 건데 평가 손실 수량이 나있죠. 수량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게 평가 손실이 2,960원이라는 소리는 우리 현재 취득 원가가 118원, 순수령 가치가 110원이니까 한 개당 8원 손실인데 2,960원이라고 하면은 나누기 하면은 370개가 실제 수량이구나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다면은 30개가 감모 손실. 그 중에서 정상 감모 포함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문제 10번에 대한 풀이 방법. 해냈죠? 해냈는데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은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14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단원별로 동일한 풀이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수능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릴 수가 있을 건데 저는 그래도 총액으로 풀어요. 모든 문제는 다 동일하게 풀어주시는 게 연습이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문제 14번 기계장치 재평가고요. 유형선이고 재평가죠. 호가순위 계산서에 단기 비용을 인식할 금액을 구하시고
유형계산은 그냥 다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죠. X1년도 1월 1일날 기계장치를 2,000원에 취득하고 재평가 모형 적용한다. X1년말 공정가치랑 회수가는 가이드 주어져 있고 X2년도도 주어져 있고 자료에서 물어보는 거는 X2년도 NI 금액을 물어보죠. 정리해보죠. X1년도 일단 첫 번째 삼각 먼저 하면 총 삼각해야 될 금액 정액법이니까 총 삼각해야 될 금액 1,800원 1,800원 나누기 내용연수 360원만큼 삼각하고 나면은 금액이 나와요. 1,640원 X1년 말 금액 기말 공정가치 금액은 1,800원 그러니까 회수가능가액도 동일하고 자, 위로 올라가는 금액은 호시아 잡죠. 160원만큼 호시아 잡고 자, 두 번째 X년도 감가상각 해주시면은 총 사각해야 될 금액은 1,800원에서 200원 뺀 금액 1,600원 나머지 내용연수는 4년이니까 400원만큼 생각하고 나면은 1,400원 감가상각비는 400원 자, 재평가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대체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추가 반영해줄 부분은 없는 거 그러니까 원래 상각비보다 더 발생한 상각비를 차감시켜줄 필요는 없는 거 그랬으면은 X년도 자료에서 지금 손상이 발생하였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손상 반영 후 회수 가능가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1,100원 적었으면 쭉 내릴 때 남아있는 OCI 금액 먼저 내려가고 나머지 금액이 손상차손 금액 잡혀주신다 생각합니다. 정답은 요거 두 개 정리합니다. 540원 4번이 정답이 돼요. 4번 이 문제가 만약에 사용기간 동안 대체한다 라고 했을 땐 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려볼까요? 지금 가로에 있는 사용기간 동안 이 경우를 대체한다 그렇게 문단을 바뀌었으면 정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원래라면 발생한 상각비는 360원이에요. 근데 실제 발생한 상각비는 400원이기 때문에 40원만큼 더 발생한 상각비를 여기서 차감하죠. 기간 동안 분계는 OCI 없어지고 40원만큼 기타 포괄손이 2개 없어지고 미처분 이익력은 40원만큼 없어지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분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내려갈 때 남아있는 게 120원밖에 없으니까 120원 내려가고 나머지 180원이 NI 잡힐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그럴 때 정답이 580원이 정답이 되겠죠. 580. 그렇게 답을 보여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15번 풀어볼게요. 문제 15번. 여기도 명자산이고 보조금 문제야. 정보 보조금 문제. 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구하시오. 할 때 첫 번째 X1년도 1월 1일날 먼저 해볼게요. 차입하였다. 금융자산 부채 나오면은 일단 현금을 기재하면서 공정가치를 먼저 적어주세요. X1년 1월 1일 5만원에 구입하였다. 차입금은 5년 상환해야 되고 1% 이자로 응면 이자를 지급하면 좋거든요. 즉 이게 500원씩 5개, 예, 5개, 500원씩. 다음에 마지막에 5만원 지급하면 좋거든. 금융자산 부채 나와서 공정가치 기록 현재 가치 주시면은 X1년도 1월 1일 이자율이 10%니까 10% 가지고 현금함수 해주시면 돼요. 500 곱하기 3.7908 메모리 플러스 5만 곱하기 0.96209 메모리 플러스 MR 32940이라는 금액이다. 32940. 자, 우리가 부채는 항상 공정가치 기록 32940. 그만큼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현금 지급하는 금액이 보조금 5만 원이에요. 그럼 원래라면은 일반적인 금융부채면 NI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걸로 조건으로 보조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금액이 나머지 차례 1차하는 금액이 될 거예요. 금액 정리해 주시면은 32940 마이너스 5만원 그럼 여기가 17060이 될 거예요. 보조금 정리했으면은 이제 답만 정리하면 돼요. 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부채 놓치면 안 되겠죠. 부채 이자 비용 놓치면 안 되겠죠. X1년도 1월 1일 자 지금 자산 금액이 5만원이다. 정부보조금은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 금액이 17060이다. 추가적으로 금융부채 기록해 주시면은 32940이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X3년도 단기 비용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먼저 다 가주세요. 여기까지. 자산 먼저 정리해 주면은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 상각한다 했으니까 자산가액은 3만원만큼 있을 거예요. 상각 비율만큼 보조금이 상각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상각 비율은 5년 중에 2년 2나누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보조금을 곱해주시면은 현재 보조금 잔액이 나올 거예요. 10236 부채도 정리해주시면은 유의시할법 32940 곱하기 1.1 마이너스 500원 곱하기 1.1 마이너스 500원 해주시면은
여기 금액이 38807일 거예요. 정답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요거 삼각비 마이너스 만원. 요거 자산 상리 보조금 상각 금액은 17060 나오면 되겠죠. 341. 정액법은 삼각형 대금액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순액으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해요. 여기는 3881. 자, 3개 더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만원 플러스 3881 마이너스 341. 정답은 10469. 그럼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들 정리 한번 해봤어요. 문제 16번은 차입금, 자본과 차입원가에 대한 내용들. 지금 문제가 조금 나왔는데 영상 여기서 한번 끊고 나눠서 문제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할게요.